아카데미 사관왕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제작진이 오늘 오전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렸는데 몇 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무슨 도발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의 어떤 본질이랄까 그런 거를 외면하는 그런 건 싫었거든요. 이 스토리가 가진 되게 우스꽝스럽고 코미디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격차의 현대 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 1cm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이 영화 자체 그런 영화다. 그래서 영화의 그 처음부터 엔딩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정면 돌파해야 되는 또 그러려고 만드는 영화다라고 만들었고요. 네,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봉 감독도 직접 제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연출하실 감독님들은 이제 이후에 차차 찾게 될 겁니다. 이제 아담 맥케이라고 이제 그 빅쇼트랑 바이스 하신 감독님, 그분이 이제 또 작가로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분과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그 기생충이 애초에 갖고 있는 주제 의식, 우리 동시대의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 그거를 뭐 오리지널 영화와 마찬가지로 블랙 코미디와 또는 범죄 드라마의 형식처럼 더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굉장히 많은 네.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외신만 한 40~50명 모였다 맞습니다. 그러고요. 우리 국내 기자들도 한 3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셀럽이죠. 네. 오스카 4개 트로피를 거머쥐고 지난해 이제 칸느의 황금종려상, 네. 아카데미의 작품 감독상 탄 감독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3번뿐이에요. 특히 1956년 이후 이게 64년 만에 쾌거니까 네. 놀라운 일이고 아카데미 92년 역사에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거머쥔 건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국내에 이제 이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설국열차의 드라마 리메이크예요. 5월 달에 방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HBO인데 미국 최대의 제작사 및 배급사입니다. 왕좌의 게임 제작했던 맞습니다.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 맥케이 감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빅쇼트라는 영화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든 영화인데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바이스는 부시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 이 바이스가 부통령이거든요. 네, 딕 체니를 모델로 한 이 정치 비사입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인간의 좀 심리와 이 사회사를 꿰뚫는 대목이 있어서 네. 봉준호 감독과 이 아담 맥케이의 콜라보가 어떨까? 봉준호 감독은 연출은 하지 않고 공동 총괄 프로듀서로만 참여한다는 거죠. 봉 감독의 어찌 보면 좀 국내 시장에 갇혀 있었던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제 미국 시장을 필두로 전 세계 좀 폭발해 나올 것이다. 그럼 기생충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네. 이런 또 멋진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시상으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일정은 아마 오늘 기자회견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후속 작품들 저희는 또 기대를 해봐야죠. 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당시에 함께 어떤 유명 배우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 뒤에 하정우 배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고 하정우 배우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평론가님, 얼굴 흉터를 네. 치료하기 네. 위한 목적으로 네. 프로포폴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탐사보도 이 기관인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죠. 처음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법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혹을 먼저 이제 제기했던 거고 삼성전자도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의료적인 이제 시술에 이 처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불법 아니고 상습도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 배우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다. 근데 하정우 씨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의 입장은 뭐냐면 이 얼굴 흉터에 대한 의료적인 시술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은 사실은 수면 마취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마취제의 기능에 따라 맞았고 실제로 여러 개월 동안 이 의료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일부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는 효과가 있다.
라든가 상당히 좀 치유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뭐 예. 아프니까 아유 당연하죠. 뭐 레이저 치료뿐만 아니고 이 피부에 뭔가 이제 크고 작은 시술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국부 마취나 혹은 뭐 수면 마취를 하는 연고 같은 경우들은 거 많이 많이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법 상습의 정황은 없고 의료적인 시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아마 하정우 씨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요건 뭐 최종적으로 뭔가 수사기관의 판단이라든가 무혐의 자, 처리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맞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은 증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던 게 이게 어떤 유명 배우가 동생 이름으로 네. 접수해서 맞았다더라는 네. 거였잖아요. 차명 치료를 받은 거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의료 기록이나 의료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명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야 이 부적정성 여부, 적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한 사람이 10명의 차명으로 어떻게 프로포폴 처방을 받는다면은 네. 당연히 한 사람으로서는 적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10배를 한 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통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위법과 그리고 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이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하정우 씨 측에서는 얘기를 했죠. 왜 차명으로 했는지. 그거는 뭐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 의료기관에 간다는 것이 이름을 근거로 혹시라도 뭐 보도가 되거나 외부로 흘러나간다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좋지만 유명인이 치러야 하는 유명세 같은 건데 그걸 조금 블라인드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해명은 했는데 위법은 맞아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네. 처음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약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네. 이 차명 처벌이 전 더 약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든 작든 불법이라면 유명인의 입장에선 또 곤혹을 좀 치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의료법도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 하정우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의사로서는 좀 이 그렇죠. 부분도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처방을 계속 반복했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도 됐고요. 아. 지금 이재용 회장 건 같은 경우에도 담당된 이제 원장과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구속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애경그룹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 때문에 들어간 네.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차명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짜 치료 목적도 있겠지만은 정말 좀 불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굉장히 엄하게 특히 실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